혹시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 아세요? 놀랍게도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아이 손에 쥐어주는 거죠. 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이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나요? 책을 펴자마자 지루해 하면서 휙 덮어버리나요? 만약 이런 경험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 정말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에게도 이미 시작됐을지 모르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대체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뭐고,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걸까요? 혹시 식당에서 아이가 칭얼거린다고 스마트폰 쥐어주신 적 있으세요?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뇌에서는 팝콘이 펑펑 터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구가 좀 충격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믿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걸 건네고 있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팝콘이 펑 하고 터지듯이 즉각적이고 아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모든 게 시시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증상들 한번 쭉 보세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 떨어진다는 말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에요. 긴 글을 읽어낼 참을성이 없는 거죠. 이건 단순히 성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적으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의 뇌신경망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그 안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때죠. 뇌의 신경망이 막 생겨나다가 그중에서 불필요한 건 정리하는 가지치기라는 걸 하거든요. 이 과정이 아이의 미래 사고력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스마트폰에 일방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뇌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회로를 이건 별로 필요 없네? 라고 판단해서 그냥 가차없이 싹둑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표가 그 끔찍한 결과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문제 해결 능력, 인내심, 창의력을 한창 키워야 할 그 결정적인 시기에 그 자리를 ADHD나 틱장애, 충동조절장애 같은 문제들이 대신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뺏었을 때 막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그런 적 있나요? 이거 단순히 버릇이 나쁜 게 아니에요. 뇌가 더 강한 자극, 즉 도파민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금단 현상인 겁니다.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마비되고 본능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에이, 설마 우리 애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보실 데이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 위험한 세상에 노출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2개월. 돌잡이로 스마트폰 잡는다는 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최근에 유아기 아동 313명을 4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인데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시기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바로 생후 12개월에서 23개월 사이, 무려 32.3%였습니다. 걸음마도 떼기 전에 스마트폰 터치부터 배우는 셈이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거울 효과라는 건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을수록 아이의 중독 위험도 똑같이 비례해서 커졌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엄마 아빠가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아이가 책을 읽을 리가 없잖아요. 에이, 좀 더 크면 알아서 조절하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지금 당장 개입해야만 하는지 그 골든타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통제 효과는 어릴수록 강력합니다. 유아기에는 규칙을 정해주면 그게 먹혀요. 하지만 뇌가 어느 정도 굳어버린 청소년기에는 그 어떤 통제도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부모와의 갈등만 키웠다고 합니다. 그냥 전쟁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실패를 보장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의 뇌를 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해결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3단계입니다. 첫째, 아이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식사 시간에는 절대 안 돼 같은 확고한 규칙을 만드세요. 둘째, 부모님부터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손을 쓰는 놀이를 함께 하세요.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 뇌는 손끝에서 발달합니다. 매끄러운 액정을 문지르는 그 손가락이 아니라 흙을 만지고 블럭을 쌓고 무언가를 직접 만지고 느끼는 바로 그 손이 우리 아이의 진짜 지능을 만듭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도파민에 절여진 채 그저 자극에 반응만 하는 기계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온전히 느낄 줄 아는 한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